조은희 박사님은 내노라 하시는 교육과정,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을 쥐었다 폈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고 이야기 같이 들으셔도 되고요. 지금 보면은 우리 손석진 부회장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조은희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지방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그 전에 저희 때 세대 때는 중앙 권력에 의해서 저희가 좀 좌지우지됐잖아요. 근데 중앙 권력이 지방 권력으로 이양이 되면서 어떤 시도교육과 교육자치, 일반자치에서 교육자치가 저희들은 또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촘촘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요. 네, 다음 두 번째 우리 무릉중학교 김수희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25분 시간 지켜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15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릉중학교 교사 김수희입니다. 저는 그 발제자님들의 바람과 관련된 학교 생활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의 실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수석 선생님께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결정의 주체라고 해서 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청 단위의 지역교육과정 그리고 교육부에서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창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울산 같은 경우도 지금 한창 포럼이나 세미나가 지역 교육과정에 관해서 아주 많은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교육청 단위의 교육과정을 뭔가 만들고 싶은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과정을 실현하고자 학교에서는 이 교과서라는 것을 매개로 하여서 교사에 의해서 계획된 교육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이라는 말이 해당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것을 지칭할 때 쓰이는 말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교과서라는 것은 법령에 의거한 교육과정만큼이나 심사숙고하여 제작되고 발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는 때에 교육과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모든 교과에 기승전 민주시민교육과 같은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통 민주시민교육이 사회교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도덕교과, 국어교과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수학교과에도 민주시민교육이 최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정책자문단에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도대체 민주시민교육이 뭔가를 연구하던 중에 저희들이 이 민주시민교육 책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정경희 의원님께서 보여주시기까지 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학교에 보급하기 시작한 이 교재가 바로 이 민주시민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표본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교육과정 편제는 이렇게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율활동과 교과 과정에서 어떤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느냐면 범교과 학습 주제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10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가 민주시민교육이었습니다. 이 10가지 교재에 따라서 각각 한 권씩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서가 편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교육이냐라고 소개를 한 곳에 청렴 반부패 문화를 형성하고 헌법의 정신 및 법 질서를 존중하도록 하며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시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육이 아닌 민주시민교육 교육부에서 나온 이 교육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헌법 정신 및 법질서 존중과 청렴 및 반부패 문화 형성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13개 시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개발한 경기도교육감 인정도서인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을 해당 교육청의 학교급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선정한 학교에 배부하지만 이미 교육부에서 제시한 세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포함된 교재를 선정하여 배포하였다는 것은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기본법 23조에 있는 교육감은 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현장 교사로서 이미 배부되어 있는 초중고 4종의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내용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교재는 집필진이 68%가 특정 노조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보통 교과서가 만들 때 어떤 학문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보통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교재에는 교수님들이 없습니다. 현장 교사로만 이렇게 집필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치 편향적이다. 둘째, 포괄적 성교육을 지향한다. 셋째, 편향적인 권리의식 교육을 강조한다. 넷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한다입니다. 첫 번째, 정치 편향적인 겁니다. 중등교재 일부 민주와 공화의 만남에는 첫 사진부터 촛불 집회 사진으로 시작합니다. 고등교재 2부 민주주의와 참여에도 촛불 집회 사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활동을 부각시켜 한쪽의 입장만을 강조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료입니다. 촛불 시위는 분명히 찬성과 반대가 있으며 이 사건이 국민의 모든 의사를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한쪽 진영의 논리만이 민주주의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안전을 강조하면서 가장 부각하는 자료는 세월호입니다. 초등 5, 6학년 교재 안전하게 살아요에서는 세월호와 매우 유사하게 연상되는 타이타닉 호의 침몰을 등장시켰으며 중등교재 지속가능한 국가의 의무 안전에서는 세월호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성수대교 붕괴 사건 등 큰 재난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아픔과 슬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촛불 집회와 세월호와 같이 특정 사건, 특정 사고만 크게 부각하는 것은 분명히 재고해 보아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또 정치 편향적으로 보이는 세 번째 예시는 성미산 마을의 미화입니다. 초등 3, 4학년 교재 평화를 꿈꿔요에 나오는 성미산 마을은 평화를 가꾸는 마을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한국 위클리지와 월간 조선의 기사에 따르면 성미산 마을의 일부 활동가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이며 특정 정치적 성향을 띠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치 편향적으로 볼 수 있는 성미산 마을을 평화를 가꾸는 마을로 소개하는 것은 한쪽 입장만을 강조하여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로는 중등교재 3부 더불어 사는 경제에서 사회적 경제만을 제시하여 강조한 점입니다. 사회적 경제란 간단히 말해서 시장 경제가 아닌 협동조합과 연대의 원리로 운영되는 체제를 말합니다. 이 단어는 윤리적 소비와 사회적 경제만을 배우는 단원입니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자유시장 경제의 핵심 개념인 자유경쟁이 삭제되어 제시된 점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아닌 사회적 경제만을 제시하여 교재의 내용과 편향성이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의 문제점은 포괄적 성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아까 손덕재 부회장님이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포괄적 성교육은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성교육 가이드라인으로 성에 대한 생물학적 지식 위주의 교육이 아닌 성에 대한 사회 관계적 맥락과 차이를 이해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따르고 있는 국가 수준 성교육 표준화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헌법과 배치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생물학적 성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포괄적 성교육에서는 남성과 여성뿐만이 아닌 제3의 성을 인정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제시하여 동성가족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아까 여러 번 나왔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분명하게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육기본법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의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하며 라고 하여서 양성평등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에는 성평등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등 3, 4학년 교재에서는 1회, 5, 6학년 교재에서는 6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종 교재에는 양성평등은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고등교재 일부 다양성과 차이에서 제시하는 달라지는 가족 개념에는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고 있는 동성가족을 제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동성혼이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임을 익숙해지게 하고 있습니다. 토론의 문제로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 정상적인 가족으로 강조하였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제시하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가족의 개념을 해체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상 동성혼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가족도 인정되지 않는 가족의 범주인데 성평등, 동성혼의 합법화까지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이 차별로 이어진다는 것은 단지 동성가족에 대한 것밖에 없습니다. 한부모 가족과 조성가족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으로, 다문화 가족은 다문화 가족 지원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모 혹은 청소년 미혼모도 한부모 가족 지원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의 세 번째 문제점은 편향적 권리의식 교육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근대 헌법의 기본 원리인 자연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에는 권리와 책임 중 권리를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각 교재마다 인권과 권리, 책임과 의무를 언급한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계층의 인권 중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인권은 한 단원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노동인권입니다. 각 교재마다 노동자 및 노동인권을 강조한 단원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 중 노동자와의 권리를 더 강조하므로 특정 계층의 권리를 편향적으로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권적 인권의 개념이 약화되어 제시되고 있다는 근거로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도 들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 성전환자, 외국인, 심지어 동물의 권리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언급은 있으나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정 계층만을 위하는 편향적 교육은 공교육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의 문제점은 네 번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교재에서는 평등과 포용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법은 차별금지법이라고 합니다. 중등 교사용 지도서 93쪽에 평등의 과정 6단계를 제시하여 4단계에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를 만듦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중등교재 2부 차별 없는 세상에서는 차별을 없애는 방법을 알아두기 코너에서 제시하며 차별금지 법안을 제정을 강조하고 있고 이미 2013년에 발의했으나 철회된 차별금지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제시한 후
우리 반의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보자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을 받고 난 학생들이 어떤 법안을 만들었는지 교사용 지도서에 그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포용적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차별금지법을 주장하지만 근거가 있는 정당한 비판이나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받는 차별금지법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제정되지 않은 법입니다. 논란 끝에 철회되었고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은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의 논쟁성 수업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학교는 인성교육의 자리에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학교에서 효를 가르친 지 오래되었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하면 구시대의 유물로 여기며 현충일과 6.25 전쟁에 대한 계기교육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4월 세월호 행사만 남게 되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마다 민주시민 교육을 언급한 의미가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이 책자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장이라도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현재 배부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의 사용 및 배부를 즉시 중단하라. 둘째,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학교 민주시민 교육을 중단하라. 셋째, 헌법과 교육과정이 보장하고 교육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라. 넷째, 다양성을 배제하고 특정 이념을 주입하려는 현재의 민주시민 교육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하라.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